어떻게 하면 자기주도 학습을 향상시켜서 조금이라도 습관화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직접 실천해보고 성공했던 이야기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실라이프 주부구단 후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첫 아이를 키우면서 양육과 교육을 하다가 이건 실패하고 이걸 성공했다 뭐 이런 위주로 둘째, 셋째 아이들한테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키우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제 채널이 여러분들한테 첫째 아이 같은 그런 좀 채널이 될 수 있게 해서 저보다 지금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참고가 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면 어떨까 해서 저런 일들이 있으니까 나는 저런 거를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한테 접목을 시켜서 한번 해봐야겠다 라는 이렇게 좀 관점에서 제 채널을 들어주시고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육아를 하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교육하는 게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제가 편하고자 방법을 찾다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해왔던 방법들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현재는 또래 아이들보다는 그래도 자기주도 학습이 좀 높은 편이다라고 느끼기도 하고요. 또 이제 4, 5, 6학년이 되면 학교에서 이렇게 우리 옛날에 EQ, IQ 검사하듯이 요즘은 EQ, IQ 검사를 하지 않고 그 성향, 아이의 성향이나 아니면 학습 습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테스트를 좀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받아온 결과지를 보면 물론 100% 신뢰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참고는 할 수 있으니까 그것들을 토대로 보면 자기주도 학습이 두 아이 다 상당히 좀 높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했던 이 방법들이 틀리지는 않았고 이 아이들한테 맞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도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우리 아이가 아직까지 다 크진 않았지만 그리고 뭐 성공을 했고 뭐 커서 이런 멋진 어른이 됐어요 라고 이거는 아니지만 현재까지 제가 지금 해왔던 방식대로 이렇게 차곡차곡 밟아가다 보니 자기주도가 좀 자리가 잡힌 것 같아요 라는 생각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참고차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럼 자기주도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바로 마음가짐이죠. 이 마음을 제가 먹는다고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하는 주체는 아이이기 때문에 아이가 공부를 왜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려주고 공부를 하게 하는 게 맞아요. 우리 아이도요, 왜 공부해야 하는지 이유를 알면서도 하면서도 나 하기 싫은데 왜 공부해야 돼? 이거 왜 해야 돼? 하고 얘기해요. 근데 하죠. 자기가 할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미리 예전에 얘기했던 거를 자기도 기억하기 때문에 계속 물어요. 지금도 물어요. 하면서도. 하지만 계속 얘기해줘요. 여기까지 막 올라와요. 하는 나죠. 내가 며칠 전에 또 얘기했는데 나 또 얘기해줘야 돼. 정말 어른들은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거 되게 화나잖아요. 근데 참고 해주죠. 우리 둘째는요, 한자도요, 자기 중국을 안 갈 건데 왜 한자 공부하니에요. 그리고 영어도 나 영어 쓸 일 없는데 왜 영어를 하냐고 하는 거예요. 다 이유를 그때그때 설명을 해줘서 아이가 공부를 하는 이유, 하기 싫어도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바로 학습량이에요. 매일매일 일정한 학습량이 꾸준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제 학습지로 그거를 시작을 했고요. 학습지 선생님이 하루 오시고 나머지는 아이의 숙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왔다 가시면 일주일치로, 그러니까 뭐 일요일은 쉬게 하고 싶으면 6일치로 하셔서 매일매일 그 횟수, 장수를 정해주라는 거죠. 얼마 되지도 않아요. 정말 뭐 특히 저학년 같은 경우는 많아봤자 국어, 수학 정도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루에 국어 2장, 뭐 수학 2장? 이 정도면 그게 끝나거든요. 우선은 너무 많은 양을 하실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렇게 소소하게 시작을 하되 계속 반복적인 매일매일 반복 학습을 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원래는 자기주도 학습의 제일 중요한 건 자기가 스스로 목표를 세워서 나는 오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자기가 직접 실천을 하는 게 제대로 된 자기주도 학습이지만 아직 자리 잡히지 않고 아직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엄마가 좀 잡아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자 이제 이렇게 정했으니까 너 해 하면 하나요? 자꾸 밀어요. 그리고 안 하고 그러면 엄마랑 또 싸움이 돼요.
그럴 땐 이제 우선 칭찬 스티커를 이때 이용해 주세요. 자리에 앉아서 오늘의 할당량이 다 할 때까지 딱 끝낼 경우에 칭찬 스티커를 주는 거죠. 그리고 폭풍 칭찬해 주세요. 칭찬은 정말 아이들이 자신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생기게 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칭찬을 항상 해주시고, 학습지를 하시는 부모님들이라면 채점을 꼭 부모님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솔직히 귀찮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없는 부모님들은 또 그게 일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제 주변에도 본인이 하는 게 번거롭고 힘들어서 그냥 학습지 선생님한테 일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채점을 하게 되거나 아이를 가르치게 되면 아이랑 자꾸 싸우게 되고 화가 너무 나서 이건 서로에게 안 좋은 것 같아서 안 하시는 부모님들도 물론 계세요. 제 주변에도 계시고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정말 제가 채점하면서요, 우국 올라오고요. 분명히 이렇게 쉬운 문제를 우리 애는 왜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지?가 돼요. 내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아이를 이해를 시키고, 특히 아이들이 하나가 아니고 두세 명일 경우에는 이 아이 채점할 때는 별로 그렇게 화가 안 나요. 근데 또 이 아이 채점할 때는 화가 엄청 나요. 저는 저희 큰애를 채점할 때 엄청 짜증이 많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문제 틀리고 이런 건 알면 되니까 괜찮은데, 남자아이들은요 여러분, 글씨가요 아이 때가 가장 예뻐요. 이렇게 학년이 올라가죠. 글씨가 점점 아주 난리가 납니다. 특히 우리 첫째가 그래요. 글씨를요 자기가 쓴 것도 못 알아보게끔 써내요. 그러니까 제가 채점을 하면서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나요. 그런데 그걸 제가 보고 계속 잡아주는 역할도 부모가 할 수 있는 거고, 우리 아이가 무슨 문제에서 어떻게 틀렸는지, 이 아이가 이 문제에 좀 약하구나, 이런 유형을 얘가 좀 공부를 해야겠구나라는, 엄마가 우리 아이의 공부 습관, 공부에 부족한 부분 같은 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짜증이 나고 싫지만, 시간이 나시면 꼭 채점을, 그러니까 선생님이 오기 직전이나 선생님이 오시기 전날 채점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할애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채점은 꼭 부모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전 학습지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은 이제 경력이 좀 오래되신 선생님이셨는데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답지를 달라고 해서 부모님이 채점하는 부모님들이 많지 않으시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해준 아이와 안 해준 아이의 차이는 엄청 크더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확실히 아이들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옆에서 잡아주고 하다 보니까 제가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은 제가 다시 챙기게 되고, 한 번 더 선생님한테 제가 우리 아이가 이 부분이 좀 부족하네요 라고 부탁을 드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번거롭더라도 저는 그 점은 꼭 지키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나중에는 이 채점도 중학교쯤 되면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체크하고 무엇이 부족한지, 이런 게 자리주도 학습이 잘 잡힌 아이들은 그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초등학교는 아직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같이 엄마가 함께 걸어가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또 중요한 세 번째, 아이와 함께 걸어가 주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엄마가 주체가 돼서 아이를 이끌고 공부를 하시지 마시고, 아이가 자신이 주체가 돼서 엄마는 뒤에서 이렇게 같이 걸어가주는 이 역할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까 칭찬 스티커 말씀드렸죠. 저도 이 칭찬 스티커만 썼을 때는 그래도 싸움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이 계획서를 쓰게 했습니다. 이 계획서가요 정말 엄마랑 싸움이 많이 줄어요. 그래서 칭찬 스티커를 쓰시되 이 계획서와 함께 병행을 하시면 조금은 더 수월하실 거예요. 이 계획표가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저희 집은 이제 화이트보드 칠판이 있었어요. 이렇게 보여지는 공간이 보여지는 곳에 각자 이름을 쓰고 밑에 스케줄을 쭉 쓰라고 그랬어요. 이제 학교 갔다 오면 무얼 어떻게 몇 시에 놀고 몇 시에 공부를 할지 본인이 스스로 정하라고 했어요. 너무 화가 나니까, 정말 제가 하라고 해서는 할 게 아니니까 한번 너네들이 짜봐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짜죠. 재밌어 해요. 그리고 본인들이 어떤 과목이 얼만큼 걸린다는지 대충 자기들도 가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공부를 끝내고 몇 시에는 놀고 또 몇 시엔 뭐 간식도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잠자기 전까지 스케줄을 짜놓거든요.
이제 엄마는 하는 역할이 뭐냐, 그냥 체크만 하세요. 이렇게 시계 보시고 만약에 7시에 얘가 하기로 했는데 안 하고 놀고 있어요. 초반에는 조금씩 힌트를 주셔야 돼요. 7시 됐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모르고 지나가거든요. 집중력 강한 아이들은 특히 시간 잘 못 보고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면 놓쳐요. 그러면 자기 계획이 무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가끔 터치를 해주세요. 그러면 와서 이제 자랑을 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정말 칭찬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이때 칭찬 스티커도 하나 챙겨주시고, 이렇게 병행을 해서 하다 보면 이제 아이가 이게 이제 습관화로 자리 잡게 될 경우에는 정말 추후에 자기주도 학습이 잘 잡히게 되거든요. 또 이것도 심어줄 필요는 있어요. 아이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땐 하기 싫은 것부터 빨리 끝내고 하고 싶은 일을 많이 시간을 가져라 라는 이야기를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수시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 물어봤어요. 저희 큰애한테. 엄마가 너한테 했던 것 중에서 어떤 게 너가 공부하는데 좀 습관이 됐느냐 했더니 그게 이제 깨닫게 됐다는 거죠. 빨리 하기 싫은 걸 끝내놓고 노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게 자기는 더 좋다고 느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계획서대로 하다가 조금 계획서가 틀어졌을 경우라도 그걸로 또 깨닫게 해주시고 자리를 서서히 잡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이제 부모님의 역할이시거든요. 이것만 습관이 잘 되면요, 다른 것들은 저절로 알아서 좀 좋아지는 편이에요. 물론 학습지뿐만 아닌 이 계획서 같은 경우는 이제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학원을 갔다 온 후에 스케줄을 스스로 정해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학원 숙제도 되도록 부모님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학원에만 너무 맡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앞에 학습지와 같은 부분이거든요. 같은 이유에서 학원에 너무 일임하지 마시고 아이들을 조금 신경 써서 학원 숙제가 잘 돼 있는지, 어떤 게 부족한지는 주 한 번씩이라도 너무 바쁘시더라도 수시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아이들이 자기주도 학습이 조금씩 자라나는 거는요, 이렇게 부모가 장기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단기간에 이루어지지는 절대 않거든요. 저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아이들이 자기주도가 되게 많이 돼 있구나를 스스로 몸소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을 봤을 때는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이 습관을 들여왔기 때문에 저절로 습관이 돼가지고 이젠 어느 순간 화이트보드 판에 적지도 않아요. 아는 거죠. 자기가 몇 시에 뭘 하고 몇 시에 뭘 해야 되는지. 그게 이제 잡히기 시작하면 정말 적지 않고도 본인 스스로 본인 공부를 찾아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남자아이들이라 덜렁덜렁 돼서 어쩔 때 뭐 하나 빼먹기도 해요, 숙제 같은 거를. 근데 그런 거 말고는 정말 자신이 해야 될 거는 해야 한다라는 생각에 잘 찾아서 하는 습관이 그래도 조금은 자리가 잘 잡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를 듣고도 아유, 우리 아이는 안 할 거야, 우리 아이는 못해, 이렇게 단정을 지시면 절대 안 되고요. 시도해 보세요. 시도하셔서 한번 좋은 방법이다 싶으면 잘 접목을 하셔서 아이와 정말 장기로 꾸준히 가실 생각으로 하세요. 근데 늘상 아이들하고 씨름하는 건 똑같으니까 같은 씨름을 하더라도 이렇게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으로 씨름을 해보시는 것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아이들과 적용을 해서 한번 이어보시고요. 도움이 정말 조금이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앞으로도 지금 많이 커나가야 할 아이들이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서 뭐 성공하는 일들이 있거나 도움이 되는 일들이 있으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지혜롭고 슬기로운 아이들로 커나갈 수 있도록 모두 화이팅 해봅시다.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뵐게요. 예쁜 하루 되세요.